우리가 그 건강검진을 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무증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자가진단으로 지방간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간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대부분 지방간은 가벼운 질환이지만 심한 걸 이제 방치하게 되면 약 25%, 4명 중에 1명은 아주 오랜 기간 방치했을 때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에서 지방간이 있는데 계속 술을 마시면 당연히 이제 만성 간염이라든지 간경변으로 또는 심한 경우에는 간암까지 진행할 수 있고요. 네, 오늘은 제가 지방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간은 너무 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은 웬만하면 다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제 보통 이제 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간은 몸의 이제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노폐물들을 갖다 배출하고요, 세균들을 제거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 무게 5% 이상으로 지방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정상간은 보통 이제 선홍색의 빛을 띠고 있는데 지방간 약간 노랗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간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무게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지방이 쌓인 정도만 가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간에 이제 이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간염, 간의 지방에 쌓여서 지방간, 그리고 이렇게 지속된 염증 간세포가 파괴되면 간경화, 그리고 간에 암이 생기면 간암,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지방간 질환은 하나의 딱 질환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간에 지방만 끼어 있고 간 세포가 없는 경우를 단순 지방간, 그리고 간 세포의 손상까지 심한 경우는 지방 간염, 간 세포가 파괴되고 간이 이제 굳어지면 이제 간 경변증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방간의 유병률도 좀 궁금하실 텐데, 보통 지방간 이런 유병률을 보면은 20대 이상의 지방간 유병률은 무려 2022년 기준으로 39.3%라고 해요. 그리고 남성은 55%, 여성은 21%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다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약간 서구화된 생활 습관 때문에 보통 지방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대학병원 연구 결과에서는 소아나 청소년 지방간 유병률도 무려 8.17%, 12%까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방간 검사 필요하시다면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코올성 지방간은 얘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을 나뉜다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은 술을 먹고 생기면 알코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술을 전혀 안 먹는데 내가 지방간에 걸렸다, 이거는 비알코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비알코올성은 한 가지 병이라기보다 이제 단순 지방간에서부터 만성 간염, 간경변에 이르까지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보통은 술 안 마시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는 비만이라든지 성인병, 당뇨, 고지혈증, 대사질환과 이제 연관성이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과도한 열량을 섭취하시는 거예요. 체내 지방세포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축적돼서 지방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간에 여러 가지 물질, 사이토카인이 분비돼가지고 지방 간염이나 지방 간 경화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병,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체내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서 이제 증가된 인슐린이 지방을 간에 저장시키는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 지방의 양이 정상치 이상으로 증가되면 고지혈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간의 해독작용이나 지방군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지방간이 생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테로이드라든지 여성 호르몬제 같은 거, 피임약, 그리고 한약이나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 많이 드셔도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발병률이 낮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요새는 좀 달라지는 추세 같아요. 요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이 이제 일반에서는 10에서 20%, 비만에서는 60에서 7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지 않는 분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술을 마신다면 알코올성 지방간을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볼 수 있냐?
보통 매일 80g 이상, 그러니까 소주 한 병 이상의 알코올을 10에서 15년 이상 먹으면 보통 간경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꼭 그 정도 드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성은 하루에 알코올 20g, 소주 2잔 정도를 이제 이상을 꾸준히 먹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뭐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방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나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지방간은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에는 이제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뭐 염증이 생기거나 해도 잘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방이 초음파를 보거나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있다고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뭐 간혹 뭐 우상복부 통증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무기력감, 피로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가 진단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건강검진상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복부 초음파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건강검진을 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무증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자가 진단으로 지방간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간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대부분 지방간은 가벼운 질환이지만 심한 걸 이제 방치하게 되면 약 25%, 4명 중에 1명은 아주 오랜 기간 방치했을 때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에 의해서 지방간이 있는데 계속 술을 마시면 당연히 이제 만성 간염이라든지 간 경변으로 또는 심한 경우에는 간암까지 진행할 수 있고요.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서는 되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 5%에서 지방간이 발생하고 10에서 20%에는 간경변 그리고 심하면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 체중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부정맥 뭐 이런 심혈관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지방간이 있으면 향후 10년 내에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일어날 확률이 정상인보다 30% 증가하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성도 정상인보다 3.5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이 심해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없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가 궁금하실 텐데 뭐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적절한 식이와 운동입니다. 보통은 매일 칼로리 500kcal 정도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체중의 3에서 5%는 감량해야 지방간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염증과 섬유화가 있는 경우에 체중의 7에서 10%까지 줄이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당뇨나 고지혈증, 뭐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를 드신 경우에는 그걸 교정해야 지방간이 호전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드신 약이 많다고 하면 한번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약이 있느냐, 아직까지 연구되고 있고 하는 약은 있지만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를 위한 약은 없지만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통해서 살을 빼시면 약을 쓴 것 못지않게 지방간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 안 드시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술 안 드시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술 금주하시면 지방이 상당히 빠지고요. 한 6개월 이상 술 안 드시면 거의 완치 수준으로 알코올성 지방은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간장 보조식품 같은 거 이제 시중에서 많이 파는데 사실 시판되고 있는 간장 보호제는 사실은 되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간 자체를 좋게 하는 약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물론 다양한 지방간 치료제들이 연구되고 있어서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약에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바로잡는 게 주된 치료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꼭 하시면 좋겠죠. 뭐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리면 더 안 좋기 때문에 B형 간염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길 수 있지만 또 방치하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방간으로 진단 받으셨다고 하시면 본인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 가져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